안녕하세요. 귀사람 심상돈입니다. 귀를 사랑하는 남자,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 중인 안종호 교수님께서 난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종호입니다. 이석증은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이 몸이나 주로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질환으로 가장 흔한 어지럼입니다. 이석증의 원인은 양쪽 귀에 각각 3개씩 있는 방골이관에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이석이 떨어져 나와 림프액 속에 떠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석증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는 제 이전 동영상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드물지만 치료 후에도 쉽게 낫지 않는 이석증인 라이트 큐폴라 증후군에 대해서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석증이라고 불리는 양성 돌발성 체위 변환성 어지럼은 회전성 어지럼을 일으키는 말초성 뇌 질환들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석증은 보통 한 개의 방골이관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각 방골이관별 이석증은 후 방골이관의 80에서 90%, 수평 방골이관의 15에서 20%, 그리고 상 방골이관의 1 내지 2%의 비율로 발생합니다. 이 중 수평 방골이관에 주로 라이트 큐폴라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큐폴라란 우리말로 팽대부릉정이라고 해서 방골이관들마다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인 팽대부 안에 위치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큐폴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수평 방골이관의 큐폴라는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큐폴라는 일종의 젤리 같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유무세포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고개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돌릴 때 큐폴라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연결되어 있는 유무세포가 자극되어 회전하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이석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칼슘 조각들이 원래 위치인 전정기관에서 벗어나서 방골이관에 들어오게 되면 반골이관이 움직일 때마다 더욱 큰 림프액의 흐름을 만들게 되어 순간적인 심한 어지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석의 위치와 상태에 따라서 눈의 떨림, 즉 안진을 관찰하여 진단을 내립니다. 수평 방골이관 이석증은 고개를 돌리는 방향으로 눈떨림이 발생하는 향지성 안진과 반대 방향으로 눈떨림이 발생하는 원지성 안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누워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왼쪽으로 안진이 발생하는 향지성 안진의 경우 수평 방골이관으로 들어온 이석이 주로 팽대부릉 후반이 떠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환자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오히려 오른쪽으로 안진이 발생하는 원지성 안진을 보실 수 있죠. 이 경우 팽대부릉 전방에 이석이 떠다니거나 큐폴라에 이석이 붙어 있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향지성 안진을 보이는 수평 방골이관 이석증은 안진의 지속 시간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지성 안진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평 방골이관 이석증이 있는데 이를 라이트 큐폴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석증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잠깐 어지럼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라이트 큐폴라 증후군은 오랫동안 눈떨림이 지속되니까 훨씬 불편한 어지럼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라이트 큐폴라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몇 가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석보다도 작은 조각들이 큐폴라에 들러붙게 되면서 무거워진 큐폴라가 약간의 머리 움직임에도 반응해서 어지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이 있고, 둘째, 알코올과 같은 방골이관 내부의 내 림프액보다 낮은 비중의 물질이 혈관을 통해 큐폴라에까지 퍼져서 아까와는 반대로 큐폴라를 가볍게 만들어서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고, 셋째, 두부 외상에 의해서 뇌기관의 림프액 흐름이 변하고 결국 큐폴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지럼이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고, 넷째,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특히 돌발성 난청 등 감염이나 염증에 의해 달팽이관 내부로 혈액이 들어가면
뇌림프액보다 비중이 높은 혈액 내 단백질들이 뇌림프액의 비중을 높게 해서 역시 큐플라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일으킨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라이트 큐플라 증후군이 발생할 때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들은 첫째, 잠깐씩 어지러움을 느끼는 일반적인 이석증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고개나 몸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어지러움으로 고생하게 되고, 둘째, 라이트 큐플라 증후군이 생긴 귀로 고개를 돌리거나 기울일 때 지속적인 어지러움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고개가 돌아가 있는 동안 내내 눈에 비자발적인 떨림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라이트 큐플라 증후군 환자들의 진단은 이석증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딕스홀파이커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수평 방광류관 이석증에서 보이는 지향성 안진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지속될 때, 그리고 열심히 이석 치환술을 해도 쉽게 낫지 않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 큐플라 증후군은 일반적인 이석증 치료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너무 어지러운 경우엔 일시적으로 항구토제나 진정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횟수의 반복적인 이석 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이트 큐플라 증후군의 원인 자체가 쉽게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 설명드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비타민, 미네랄, 혈액순환제 등을 복용하면서 일상생활에 점차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정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죠. 우리의 뇌가 예전과 달라진 전정기관으로부터의 정보를 새롭게 해석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정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에 신경 쓰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 라이트 큐플라 증후군의 원인들 중 하나가 알코올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지러움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은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반드시 금주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낫지 않는 이석증의 한 종류인 라이트 큐플라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석증으로 진단받고 이석 치환술을 받았는데도 쉽게 좋아지지 않거나 돌발성 난청 후에 계속 고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지러움이 발생한다면 한 번쯤 이 병을 의심해서 가까운 전문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무엇보다 꾸준히 이석 습관화 운동을 포함한 전정 재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하루 되세요. 할아버지는 정말 답답해. 뭐? 통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리면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됩니다. 시원하게 잘 들리는 스타키 보청기. 할아버지! 수인서가 할아버지 스타키 했다. 시원한 소리 스타키 보청기.